한국에는 이름이 유명해질수록 오히려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더 많아지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전종서는 그중 한 명입니다. 전종서는 1994년 7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대학을 정확히 1년 만에 중퇴한 배우로 데뷔와 동시에 곧바로 칸 영화제 레드카펫에 오른 출발점은 많은 사람들이 비현실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사신 여우라 불리며 대체 불가능한 얼굴로 찬사를 받아왔지만 동시에 한 번도 명확히 해명되지 않은 과거를 함께 지니고 있습니다.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학폭 의혹 하나와 오늘날까지도 그 누구도 사실을 확정하지 않은 사건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전종서는 선택받은 천재입니까? 아니면 대중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경계 위를 걷고 있는 스타입니까? 아래는 전종서에 관한 8가지 사실로 이 이름이 왜 항상 찬사와 논란의 경계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게 해주는 조각들입니다. 전종서는 한국의 여배우로 데뷔 이후 현재까지 반세기 이상 활동해 왔습니다. 그녀는 한국 연예계의 전형적인 미인상에 속하지 않으며 온화한 얼굴도 아니고 안전한 아름다움도 아니며 첫눈에 대중의 호감을 얻기 쉬운 타입도 아닙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차별성이 매우 독자적인 아우라를 만들어냅니다. 전종서에게는 항상 매혹적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감각이 존재하며 그로 인해 그녀는 거의 예외 없이 강렬하고 차갑고 깊은 심리를 지닌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녀는 독특한 얼굴과 차가운 눈빛, 호불호가 갈리는 기질에서 비롯해 사신 여우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스크린 속의 전종서는 언제나 냉정함과 지성, 그리고 위험한 기운을 풍기며 관객의 기억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어른 같은 미녀의 이미지를 남깁니다. 화면 속의 차가운 이미지 뒤에서 전종서가 아주 이른 시기부터 선택한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극장에 들어왔을 때 전종서는 해리포터를 보고 영화의 세계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이후 문에이커의 비밀을 거쳐 특히 아이엠샘은 그녀에게 진정한 충격을 안겨준 작품이었습니다. 자신과 나이가 비슷한 다코타 패닝이 감정이 넘치는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전종서는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배우가 되고 싶다는 꿈이 서서히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전종서는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으며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데 능숙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부모는 바쁘고 예술의 길을 반대했기 때문에 그녀는 안정적인 삶을 바라며 캐나다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연기에 대한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고 고등학생 시절 전종서는 스스로 한국으로 돌아와 가족을 설득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녀는 안양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세종대학교 영화예술학과에 진학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서 마주한 현실은 상상과 달랐고 불과 1년 만에 전종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연기를 추구하기 위해 중퇴를 선택합니다. 이는 위험한 선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인생 전체를 걸어버린 올인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중퇴 결정이 전종서를 한국 영화계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점으로 이끌게 됩니다. 대학을 떠난 뒤 전종서는 연기 학원을 다니며 본격적으로 매니지먼트 회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약 2년 동안 한국의 거의 모든 크고 작은 기획사를 만난 끝에 2017년 마이컴퍼니와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믿기 어려운 사실은 연습생이 된 지 단 3일 만에 전종서가 영화 버닝의 오디션에 참여했다는 점이며 이 작품이 바로 그녀를 지금의 위치로 이끈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버닝은 이창동 감독이 연출하고 유아인과 스티븐 연이 출연한 작품으로 결코 신인에게 허락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창동 감독은 캐스팅의 거장으로 유명하며 전종서가 지닌 독특한 매력에 이끌려 그녀를 여주인공으로 선택했습니다. 영화 자체는 대중성이 강하지 않았고 한국에서는 격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관객 수는 약 50만 명에 그쳐 흥행 실패작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제시장에서 버닝은 수많은 찬사를 받았고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평점에서도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해 동시대 동일 부문 작품들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종서는 데뷔와 동시에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았고 이는 같은 세대의 여배우들 가운데서도 극히 드문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칸은 끝이 아니라 전종서의 커리어에서 열리는 첫 번째 문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폴이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며 전종서의 커리어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각본을 둘러싼 논란은 있었지만 전종서가 영화 전체를 집어삼켰다는 사실만큼은 거의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이코패스 성향의 살인마 오영숙 역을 맡은 그녀는 광기 어린, 예측 불가능한 에너지를 선보이며 공포와 매혹을 동시에 자아냈습니다. 텅 빈 눈빛과 일그러진 웃음, 극단적으로 요동치는 감정 변화는 관객으로 하여금 다음 장면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전종서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고 모나리자 앤드 더 블러드 문을 통해 빠르게 할리우드에 진출했습니다. 영화의 완성도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는 전종서가 할리우드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녔습니다. 이후 종이의 집 공동경제구역에서 도쿄 역을 맡으며 또 한 번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판 속에서도 해당 캐릭터는 출연진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존재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커리어가 본격적으로 폭발하던 순간 전종서는 신인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수준의 구설에 휘말리게 됩니다. 데뷔 초기부터 전종서에게는 태도 논란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습니다. 버닝이 칸 영화제에 초청되었을 당시 전종서는 유아인과 함께 공항의 모습을 드러내며 취재진의 포위 속에 섰습니다. 상대 배우가 카메라 앞에서 미소를 유지한 반면 그녀는 얼굴을 가리고 카메라를 피하며 긴장된 표정을 보였습니다. 이 장면은 곧바로 신인 주제의 스타병에 걸렸다는 제목의 기사들로 이어졌습니다. 소속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감정이 격해져 있었고 막 울었던 상태였다고 해명했지만 이 설명은 빠르게 묻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2023년 전종서는 아버지가 6년간 근위축증을 앓아왔으며 칸 영화제에 가던 날이 바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던 시기였다고 밝혔습니다. 몇 초 만에 내려진 판단이었지만 그 이면의 진실이 말해지기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태도 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또 다른 의혹이 등장하며 훨씬 더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종서는 과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러 누리꾼들이 자신을 피해자나 동창이라고 주장하며 폭로 글을 올리면서 학교 폭력 의혹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이 글들에 따르면 전종서는 체육 시간에 친구를 폭행하거나 욕설을 하고 교복을 빼앗거나 강제로 가져가며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집단 폭행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일부에서는 전종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캐나다로 유학을 간 배경에 이러한 문제들이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연이어 제기된 의혹에 대해 소속사는 전부 허위 사실이라며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전종서 역시 직접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만약 학폭가해 사실이 있었다면 연예계 활동 자체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부인 이후에도 상반된 증언들이 계속해서 등장했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이른바 증거들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명확한 법적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서 해당 사안은 현재까지도 장기화된 논쟁 상태로 남아 여론을 크게 양분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의혹은 종결되지 않은 채 애매하게 공중에 떠있는 상태로 남게 되었습니다. 소속사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종서의 학교 폭력 의혹은 단 한 번도 명확하게 마무리된 적이 없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신을 동창이나 목격자라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며 상반된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통되는 정보의 대부분은 개인적인 폭로에 그치고 있으며 사진이나 세부 내용 역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공식적인 사법 판단도 공개된 수사 결과도 없는 상황에서 사건은 주장 대 주장의 국면에 머물러 있고 어느 쪽도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종서는 자신의 입장에서 계속해서 결백을 주장하며 유포되는 내용들이 조작되거나 허위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기관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논란은 지금까지도 끝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굵직한 논란들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가운데 또 하나의 뜻밖의 사적인 요소가 전종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전종서와 한소희는 한국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절친한 친구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사람은 SNS를 통해 여러 차례 일상적인 모습이 함께 담긴 게시물을 공개해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10월 전종서는 한 SNS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이 알려지며 갑작스럽게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 해당 계정은 해리의 안티 계정으로 알려졌으며 과거부터 배우를 향한 비꼬는 표현과 조롱성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겨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소 전종서가 극소수의 계정만을 팔로우해왔던 만큼 이런 행동은 빠르게 화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해당 안티 계정이 한소희의 부계정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었고 민감한 추측들이 뒤따랐습니다. 여론이 거세지자 전종서는 문제의 계정을 빠르게 언팔로우했습니다. 소속사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사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개입하거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소희는 해당 의혹을 직접 부인하며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의사가 있다고까지 밝혔습니다. 반면 전종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해명 없이 평소와 다름없이 활동을 이어가며 일상 게시물을 계속 업로드했습니다. 해당 계정을 팔로우한 사실이 포착되면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연예계 내 이른바 편 가르기가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종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았고 여론의 폭풍은 비교적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밖에도 공항에서 기자를 대하는 태도 논란이나 감독 남자친구와의 공개 연애를 둘러싼 잡음도 크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이어진 구설들도 있었습니다. 대중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은 논란 그 자체가 아니라 그러한 논란들이 그녀의 커리어에 거의 아무런 상처도 남기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전종서를 둘러싼 많은 논쟁들은 여전히 명확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오해라면 왜 이 논란들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이 모든 일을 여기서 멈추게 한 것일까요? 당신은 전종서를 여론의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사례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기고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끝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